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시간 레이어 고급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어 기초 기본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레이어의 속성들, 어퍼스티 효과라든가 투명도 조절하는, 다음에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 효과, 또는 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고 레이어 생성 및 삭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레이어에 약간 기본보다는 약간 고급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급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을 잘 학습을 하셨으면 무난히 이번 시간을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볼 거는 고급 기능 중에 고급 기능을 들어가기 전에 그라디언트 툴 중에서 그라데이션을 하는 그라디언트 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레이어와 마스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컴팩트 디스크 CD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다른 이미지와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라디언트 툴 살펴보기가 나오네요. 자, 포토샵에는 5가지 모양의 그라데이션 모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 그라데이션은 2가지 이상,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 정도의 색을 갖다가 단색이 아닌 부드럽게 이렇게 색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걸 갖다가 라인 그라디언트라고 그래요. 선형 그라데이션이죠. 좌에서 우로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는 원으로 이렇게 방사하면서 퍼져나가요. 점점점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모양도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색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부드럽게 쭉 돌다가 다시 처음에 있는 색깔로 돌아오는 효과, 이런 효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선형 그라데이션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리플렉트 그라디언트라고 그래갖고 요 반만 내가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주면 반대쪽에 거울에 비친 것처럼 미러 현상처럼 이렇게 반대쪽에 똑같은 동일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마름모 형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퍼지는 그라데이션. 그래서 총 5가지의 그라데이션을 포토샵에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야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도화지를 뭐 한 800에 800짜리 한번 열어볼게요. 자, 도화지를 열고요. 자,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보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놓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까이 놓고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세면서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레이어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원형 선택 툴 갖고 원형으로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요. 자, 그라디언트 툴은 툴 상자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툴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고 그라데이션의 색상은 어디에 정하냐면 그라디언트 옵션 바를 보시면 첫 번째 그라디언트 팔레트가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포토샵, 아도브에서 제공해주는 그라디언트의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에도 녹색 요거를 체크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라디언트의 그 종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종류가 보이죠. 그래서 선형, 원형,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리플렉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선형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 클릭 앤 드래그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이렇게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로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도 한번 해볼까요? 자, 또 원형 선택 툴을 잡고요.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이번에는 원형 그라데이션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끝나는 점을 바깥쪽으로 해주면 시작점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오죠. 그래서 색이 만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만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자,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가운데서 시작해서 바깥쪽 나가 볼게요. 이렇게 반만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나머지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그라데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마름모죠. 자,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마름모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마름모 선택해야 되겠죠. 다이아몬드 모양의 마름모 모양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클릭한 점이 시작점이고요. 끝나는 점이 어떻게? 끝나는 점이 끝에 두 번째 이상의 색깔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릭 앤 드래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그라데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색상을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만드는 방법 알아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보면 첫 번째 녀석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녀석은 뭐냐면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되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이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색이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팔레트의 첫 번째가 검정색이고 하얀색인 거예요. 만약에 나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그라디언트 팔레트의 첫 번째 색깔이 노란색에서 하얀색 될 수가 있겠죠.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되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고정적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하는 거는 두 가지 색상밖에 색상이 조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만드는 방법 알아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바로 여기 색상띠를 바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와요. 아까는 삼각형 모양을 클릭을 하니까 그라디언트 팔레트가 나온 건데요. 삼각형을 클릭하지 마시고 색상 스펙트럼, 색상띠 자체를 클릭을 하면 그라데이션 에디터, 색을 조정하는 에디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색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다른 건 지금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색상 띠 있는 부분,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페인트 모양처럼 생긴 녀석 있죠? 이걸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부르기 위해서 물감이 담겨있는 통이라고 해서 페인트 통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페인트 통이 올바르게 놓여있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뒤집어져 있는 녀석도 있어요. 자, 우선 뒤집어져 있는 녀석은 보지 마시고요. 밑에 올바르게 놓여있는 통만 봅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온 거고요. 자, 이 오른쪽 거를 클릭을 하면 파란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나는 노란색이 싫어요.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컬러를 찍어서 컬러 피커에서 빨간색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페인트 통을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컬러 피커 대화 상자를 불러낼 수도 있겠습니다. 편하신 거 아무거나 쓰는데 편한 건 아무래도 페인트 통을 바로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하시겠죠. 그래서 페인트 통을 바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색을 피커로 찍어서 OK만 해주시면 페인트 통에 담긴 색깔이 바뀌면서 그라디언트의 색상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을 만약에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노란색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두 가지 색이죠. 세 가지 색을 만드는 방법 알아봅니다. 세 가지 색을 만들 때는 페인트 통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어딘가에 페인트 통이 하나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페인트 통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페인트 통 추가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그냥 마우스만 쿵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페인트 통 나오죠. 그리고 해당 페인트 통을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 나오고요. 자, 여기서 녹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빨간색, 녹색, 노란색이 나왔네요. 또 페인트 통이 하나 더 필요해요. 네 가지 색을 원해요. 그러면 페인트 통 추가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또 한번 클릭, 다음에 더블 클릭, 색상만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색상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빨간색이 조금만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페인트 통을 가져와서 그 색상의 범위를 우리가 강제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이렇게 가져가면 이쪽 부분이 다 노란색이니까 실제 그라데이션을 하면 노란색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페인트통은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 페인트통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컬러 피커에서 여러분이 색상을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페인트 통을 막 만들어서 색을 만들다 보니까 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즉 색을 빼고 싶어요. 즉 페인트 통을 삭제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페인트 통 삭제는 삭제하고자 하는 페인트 통을 잡아서 어디 아래쪽으로 쭉 클릭 앤 드래그해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인트 통 삭제되면서 색상이 삭제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은 클릭 클릭, 삭제는 클릭 앤 아래쪽으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하얀색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색을 만들었는데 이 색에다가 내가 만드는 색에다가 또 어떤 걸 줄 수가 있냐면 투명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투명도 효과를 조정하는 바로 그 기능이 페인트통에 엎어져 있는 이 위쪽에 있는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이 바로 어퍼시티 효과, 투명도 효과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페인트통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딱 체크하니까 어퍼시티까지 100%죠. 그래서 불투명한 거예요. 이쪽도 보면 클릭해 보면 어퍼시티가 100%입니다. 자, 만약에 난 빨간색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퍼시티 값을 쭉 줄여요. 그러면 50이면 50만큼 반투명하게 되겠고요. 자, 어퍼시티 효과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페인트통하고 똑같이 클릭함으로써 어퍼시티 효과 나타내는 페인트통을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100%로 할게요. 자, 얘는 50% 놔두고 얘도 100%. 이렇게요. 그러면 색에 대한 그라데이션도 줄 수가 있지만 어떤 거 어퍼시티 효과에 대한 그라데이션 변화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주는 페인트통을 삭제하는 방법은 페인트통하고 똑같아요.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빼버리시면 바로 삭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다 만들었어요. 투명한 부분도 만들고 색도 만들고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내가 애써서 만든 색을 갖다가 그라디언트 팔레트에다 등록을 하는 방법은 뉴 있죠. 뉴 버튼을 클릭만 하면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그라데이션 색이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이런 그라데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투명했었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미지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이미지를 하나 열어서 실제로 그라데이션을 해보면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선형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보면 투명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50%만큼의 어퍼시티 효과로 투명한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그라디언트 색상띠에서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라데이션의 색을 전체적으로 난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옵션 바에 있는 어퍼시티 효과 이걸 이용하면 돼요. 자, 지금 100%인데 얘를 갖다가 제가 50%만 줘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50%의 어퍼시티 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그러면 원래 50%가 들어갔는데 50이 또 들어간 거니까 더 투명해지고 이쪽은 원래 100% 불투명했죠. 거기서 50% 들어가 있으니까 50%만큼만 어퍼시티 효과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채널 패널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이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물을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요거를 볼게요. 요게 아니고요. 요거 같네요. 자, 보시면 바다 이미지와 산 이미지가 합성이 되고 그 위에 글자가 있고 글자가 엎어지고 색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요거를 채널이란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합성을 해볼 텐데 우리가 채널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채널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예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채널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열어볼게요. 레이어는 이미지를 보관하는 투명한 셀로판지, 이미지를 보관해주는 곳이었죠. 자, 채널은 뭐냐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을 딱 클릭해 볼게요. 채널을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포토샵 거의 시작할 때쯤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RGB 모드와 CMYK 모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RGB는 빨간색, 그린색, 파란색이 모여서 이 그림을 하나 완성해주는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빨간색 영역, 빨간색 빛을 담당하는 녀석이 얘예요. 그죠? 그래서 얘만 눈을 켜두면 온통 다 빨갛죠. 빨간색에다 녹색까지 지원이 되면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오고 여기다가 블루까지 지원을 하면 모든 컬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컬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은 일단 이걸 우리가 색상 채널이라고 그래요. 색을 지원해주는 채널, 그리고 얘가 다 모여서 어떤 거? RGB 채널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색상 채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색상 채널은 그냥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 내가 새로운 채널을 레이어 만들듯이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채널 팔레트 하단에 보시면 세문서 아이콘이 있죠. 얘를 쿵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채널이 나옵니다. 자, 채널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마스크 있죠. 마스크하고 비슷한 녀석이에요. 채널은 색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색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찍어서 그 컬러 피커에서 빨간색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면 빨간색이 안 나오죠. 빨간색이 갖고 있는 명도감만 나옵니다. 마스크도 똑같이 이렇게 됐었어요. 자, 채널은 이렇게 화이트에서 블랙 명암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갖고 뭘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요거 갖고 갈까요? 선택 툴 가지고 반만 선택해 볼게요. 지금 채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가득 한번 채워 볼게요. 자, 반은 하얗고 반은 검정색이죠.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로 가서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백그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채널, 내가 만든 알파1이라는 채널을 갖다가 쿵하고 클릭을 하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채널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얀색 부분이 어떤 거로 나와요?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한 부분에만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왜? 내가 선택한 부분에 작업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채널의 용도는 어떤 거? 선택 영역을 저장해주는 기능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채널에다가 채널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알파2라는 채널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이렇게요.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제가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하얀색은 선택 영역이고 검정색은 선택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중간 톤은 선택 영역일 수도 있고 선택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죠. 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셀렉트 메뉴에 있는 패더 값 있었죠. 패더 값. 모디파이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패더 값. 그거 비슷한 효과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백그라운드에 가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2를 쿵 하고 클릭하면 선택형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이 알파2의 이 부분이 그레이톤이었죠. 그레이톤에서 점점 블랙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영역이 부드럽게 처리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 개념은 하얀색은 선택 영역을 잡아주고 검정색 영역은 선택 영역을 잡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톤 이런 부분은 선택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 합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바다 이미지를 산 이미지 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반 이제 합성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부드럽게 지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마스크를 씌워도 돼요.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우리 마스크 이용해갖고 어떻게?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마스크의 검정색 부분은 이미지를 가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이쪽에서 우측 좌측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하얀색 부분 이미지 보이고 검정색 부분 이미지 가리고요. 자, 요건데 요거 채널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마스크 지우고요. 자, 채널도 다 지우고 새로 해볼게요.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고 나는 선택 영역 반이 필요한데 부드럽게 처리된 반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우측 좌측으로. 자, 그 다음에 원래 레이어로 와서요. 저기 그 채널을 컨트롤 키 누르고 쿵 클릭을 하면 이만큼 반이 선택이 되죠. 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쪽이 필요 없는 거죠. 좌측면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선택 영역 반전시켜 버리면 되겠죠. 셀렉트의 인버스 이용해서 선택 영역 반전시키고 키보드의 델리트 키로 날려버리면 반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채널을 이용하는 게 편할까요?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편할까요? 물론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왜? 채널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수행이 가능하지만 채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다시 작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다고 채널을 항상 마스크를 이용하는 게 편하냐? 그러지 않아요. 채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개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합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글자가 있죠. 타이프 툴 가지고 글자를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자, 하얀색으로 글자를 타이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쿵 찍어서 채널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반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얀색을 가득 칠해줄게요. 자, 하얀색 가득 칠하기 위해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하면 되는데 여기 단축키 하나 알아볼게요. 자, 에디트에 들어가서 필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우겠다. 이렇게 하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번거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나는 어떠한 선택 영역이랑 화면 전체에 채우겠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 Alt키 있습니다.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바 키 있죠. 백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포그라운드 컬러 적용될 수 있고요.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 적용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포그라운드니까 Alt 누르고 백키 눌러서 채우고요. 자, 다음에 결과물처럼 부드럽게 날리기 위해서 채널 마스크 이용해 볼까요? 자, 마스크 이용할게요. 이럴 때는 마스크가 더 편하겠죠.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야, 너는 여기서부터 잘 보이다가 점점 안 보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자, 레이어 너무 튀니까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의 어퍼스트 효과 좀 다운시켜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브 툴 가지고 좀 중심도 맞출까요? 글자하고 센터가 맞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글자가 아래쪽에 이렇게 비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카피한 다음에 자, 이 글자를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명령은 뒤집어 엎는 거, 거울에 비친 듯하게 뒤집어 엎는 명령은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플립 호리전탈과 플립 버티컬이 있습니다. 플립 호리전탈을 클릭을 하시면 좌우가 뒤집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좌우가 뒤집힌 게 아니라 위아래로 뒤집혀야 되죠. 그래서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젠탈이 아니라 플립 버티컬을 체크하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위치 적당히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치는 거니까 얘도 약간 뿌옇게 점점 잘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마스크를 씌우고 여기다가도 마스크 효과로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프 레이어 선택해서 어퍼스트 효과 좀 줄일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또 보면 여기 부분에 약간 이렇게 선이 실선 같은 게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강조해주고 있죠. 자,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선을 하나 긋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로우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펜슬 툴이 있었죠. 이걸로 해도 되고요. 편하신 거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펜슬 툴로 해볼게요. 사이즈는 1픽셀로 조정하겠습니다. 사이즈 조정하면 되겠죠. 자, 조정해서 선을 하나 찍 그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렇게 직선 수평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선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하나 씌운 다음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을 해서 날리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이 날아가 되겠죠. 그래서 리플렉트 그라디언트 얘 갖고 할게요. 얘 가지고 너는 가운데선 잘 보이다가 양 옆으로 갈수록 안 보여야 돼.
이렇게 해주고요. 자, 밑에 있는 하얀색 판 얘도 좀 촌스럽죠, 끝에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을 한 번 더 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택형을 잡고 할게요. 선택형을 잡고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밑에가 또 촌스럽네요. 아,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를 좀 마스크를 버리고요. 얘네 두 개를 갖다가 선하고 요 밑에 비치는 하얀색 판하고 묶어서 그룹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여기에 그룹 레이어를 폴더 구조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룹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폴더로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 이용하듯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룹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한 번에 마스크 효과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위아래 그룹 레이어에다 마스크를 씌웠고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과 그라디언트 툴 사용하는 방법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이제 CD 컴팩트 디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고 이미지 합성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듯하게 약간 흐물거리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까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과물 먼저 볼까요? 결과물을 보면 자, 컴팩트 디스크 만들었고요. 다음에 컴팩트 디스크 안에 이미지를 넣었어요. 클리핑 레이어 이용한 거겠죠. 그 다음에 바다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화지를 하나 꺼내는데 800에 800짜리 그냥 꺼낼게요. 자, 여기다가 가운데 이 도화지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 디스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정해야 되는데 사람 눈으로 가운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뷰에 보시면 룰러라는 명령이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R 누르면 돼요. 좌죠.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좌가 나옵니다. 좌로부터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무슨 선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가이드라인을 가운데쯤 갖다 대면 딱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고요. 세로축 가운데를 맞췄으면 위쪽 좌에서 또 클릭 앤 드래그해서 가로축 중심도 맞춰두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도 오면 스냅이 걸려요. 혹시 스냅이 안 걸리는 딱 붙지 않는 분들은 뷰에 보시면 이 스냅이 체크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다가 스냅 걸린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해제를 해버리면 가운데 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체크를 해두고 사용하는 게 낫겠죠. 자, 어쨌든 가운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CD 컴팩트 디스크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형 선택 툴 가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띠를 클릭함으로써 색상을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색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얀색 만들고요. 그레이도 만들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볼까요? 결과물을 보면 하얀색과 그레이가 점점 하나씩 하나 교차되면서 삥 돌아 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얀색과 그레이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즉, 이 정도 놔두고 또 하나 만들어서 얘는 하얀색이어야 되겠죠. 또 하나 만들어서 얘는 어떤 거? 그레이색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든 그레이가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레이하고 여기 있는 그레이하고 똑같은 동일한 색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지 카피, 레이어 카피 할 때 Alt키 이용했던 것처럼 페인트 톤 카피할 때도 Alt키 누르면 돼요. Alt키를 누르고 페인트 톤을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페인트 톤이 복제가 돼요. 똑같은 색상 정보를 갖고 있는 페인트 톤이 복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페인트 톤을 복제하면 동일한 페인트 톤, 동일한 색상이 반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끝나는 색은 처음 시작하는 색과 동일해야 됩니다. 처음이 화이트였으니까, 하얀색이었으니까 끝나는 색도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등록됐고 그 다음에 얘 가지고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세 번째 이 녀석 갖고 하면 되겠죠. 얘 가지고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한 바퀴 삥 돌면서 이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작업, 테두리가 여러 가지 있죠. 하나, 둘 개 있고 안쪽에 있고 구멍도 뚫어야 돼요. 자, 이런 작업 하나씩 해줄게요. 자, 여기서 테두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필 명령은 색을 채우는 거였죠. 스트로크 명령이 바로 테두리 라인을 만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래서 한 5픽셀 정도로 하겠다 정하고 색상을 그레이 톤으로 가져가겠다. 그레이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인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택되어 있는 이 경계면에다가 선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때 선택면 안쪽에 선을 만들겠다. 인사이드고요. 센터는 선택면 중간에 가운데 걸쳐서 선을 만들어주겠다. 센터고요. 아웃사이드는 선택한 면 바깥쪽에 선을 만들어주겠다. 지금은 인사이드를 줘갖고 선택면 안쪽에 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오케이. 예, 선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에 너무 가느네요, 선이. 좀 두껍게 치수하고 나서 두껍게 갈게요. 한 10픽셀 정도 주고 색상은 약간 더 흐리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놓고 선택 툴 가지고 다시 또 선택을 하나 해줄게요. 좀 작은 원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줍니다. 이제 스트로크 줘서 이번엔 약간 가늘게 3픽셀 정도로 해서 OK를 해주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넣는 구멍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 이렇게 잡고요. 자, 지울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 레이어 1번 이미지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고요. 다음에 맨 위쪽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여기다가도 테두리 작업을 해줄게요. 스트로크 3픽셀 오케이 됐고요. 자,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트로크 작업을 한 번 더 해줄게요. 한 15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컴팩트 디스크 이미지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스트로크 명령과 그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미지에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합성을 여기에다가 합성을 할까요? 네, 여기다가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미지를 갖다가 전부 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어 3, 5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레이어 1번 선택하면 레이어 다 선택되고요. 제가 아까 그룹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룹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Shift 키 이용해서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 레이어 폴더에 이렇게 집어 던지면 다 그룹 레이어 들어가요. 이런 방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고 G 누르시면 바로 그룹 레이어 생성과 동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G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 하나 카피할게요. 레이어 카피하듯이 그룹 레이어 카피할 때는요. 그룹 레이어를 세 문서 아이콘에 집어 던지시기만 하면 똑같은 레이어가 그룹 레이어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본은 잠시 눈을 가릴게요. 나중에 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잠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이 그룹 레이어는 그룹 레이어 안에 테두리도 있고요. 그라디에이션 한 원도 있고 원형 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룹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머지시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E 누르면 레이어가 선택된 레이어가 머지되는 기능이 있었죠. 똑같아요. 그룹 레이어를 하나의 일반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로 합치고 싶다 이럴 때도 컨트롤 키 누르고 E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 레이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레이어 바뀐 걸 갖다가 바다 이미지 합성하기 위해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노을 지고 있는 바다 이미지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옮기고 나서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죠? 이럴 때 어떻게?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일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과물을 보니까
바다 이미지가 합성이 되고 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요건 거는 클리핑 레이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클리핑 레이어 이용하면 돼요.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 카피를 해서 얘를 상위 레이어로 올리고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 중간에서 Alt 키를 이용해서 클리핑 레이어를 시키면 들어옵니다. 근데 표시가 안 되죠? 티가 안 나죠? 왜 티가 안 나요? 똑같은 이미지가 지금 두 개 있기 때문에 자, 아래쪽 이미지를 아래쪽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우리 예전에 잠깐 알아봤던 거 어떤 거? 휴 세츄레이션 얘를 선택을 해서 채도를 약간 다운시켜 볼게요. 그럼 이제 표시되겠죠? 보이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얘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드롭 섀도우나 이런 거를 줌으로써 더 효과를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결과물 보면 테두리는 살아있죠? 테두리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해요? 자, 요거 다 지우고 지금 원본이 없어졌죠? 자, 여기서 이미지를 머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와요? 그룹 레이어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요거죠. 그룹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그룹 레이어를 가져올 때는 그룹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룹 레이어를 찍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미지 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 그룹 레이어 왔고요. 그룹 레이어에서 이미지가 클리핑 걸려야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형판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레이어를 걸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줄여볼까요? 사이즈 줄일 때는 얘가 선택돼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T 이용해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해서 CD의 전면부죠. 앞면부를 우리가 쉽게 작업을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과물을 보면 이거 말고 다음 예제 결과물을 보면 CD가 이렇게 수평선, 지평선에 반이 비치면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 물결의 모양처럼 진짜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나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자, 그룹 레이어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르고 2를 누르면 얘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그룹 레이어 컨트롤 키 누르고 2를 누르면 그룹 레이어가 이미지 레이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치시고요. 그 다음에 반을 선택을 할게요. 지평선에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반을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이미지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델리트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쪽짜리 이미지만 남았는데 얘를 카피를 해서 얘가 위아래로 뒤집어져야 되죠. 그래서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플립 버티컬을 이용해서 뒤집어 엎고 무브 툴을 가지고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위치가 안 맞으니까 약간 돌릴게요. 회전시켜서. 네,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나 채널을 이용해서 얘 정말 비치듯이 좀 가리면 되겠죠, 이미지. 자, 마스크 씌우고요.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너 이미지는 점점 사라져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까지 선형 그라디언트 가지고 그라데이션 마스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결의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려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마스크 일단 버릴게요. 마스크 버릴 때 세 가지 메뉴가 있다고 그랬죠. 어플라이 하면 마스크는 버려지는 대신 이미지 안 보이는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이미지 삭제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어퍼이스 효과로 약간 다운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약간 이제 뭉개야 돼요. 뭉개는 툴이 어디 있냐면 툴 상자에 보시면 요 손가락 모양의 툴이 있을 거예요. 블러 툴도 있고 샤픈도 있고 스머지도 있는데 이 스머지가 바로 이미지를 약간 뭉개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옵션에서 사이즈 적당히 조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스머지로 뭉갤 때 스머지의 강도예요. 강도 조정할 수 있고 얘 가지고 실제로 물이 흘러간 것처럼 이렇게 살짝씩 뭉개 주시면 실제로 물결 모양대로 이미지가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미지 작업은 다 한 건데요. 조금 오늘 그라디언트 툴하고 채널하고 마스크를 같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는 플립 버티컬 다음에 이미지 뭉개는 스머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면서 좀 장시간 동안 좀 빨리 진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니까 반복을 통해서 또는 퍼즈 버튼을 눌러가면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꼭 실습을 해보시고요. CD 만드는 이미지 방법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그룹 레이어 만드는 거 머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이 꼭 손에 익을 때까지 꼭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해주세요. 레이어는 포토샵의 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꼭 필수적으로 꼭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